안녕하세요.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마이크로소프트 자료, 오늘 좀 깊게 파보려고 합니다. 특히 오펜하이머 분석을 중심으로 볼 텐데요. 마이크로소프트의 AI와 클라우드 사업, 그 잠재력과 함께 또 어떤 위험 요인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일단 눈에 띄는 게 오펜하이머라 마이크로소프트 목표 주가를 확 올렸어요. $600. 그리고 시장 수익률 상회 등급으로 딱 지금 주가보다 한 20% 높게 본다는 건데, 와, 이렇게까지 좋게 보는 배경, 역시 그 AI랑 애저 클라우드의 시너지일까요? 네, 맞습니다. 핵심은 딱 그거예요. 애저랑 AI, 이 둘이 합쳐졌을 때 나올 수 있는 파급력. 오펜하이머는 이 조합의 가치가 아직 시장 가격에 다 반영된 게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특히 AI 쪽 매출만 봐도 2026년까지 450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고요. 애저 자체 성장률도 연평균 29%로 보고 있으니까요. 450억 달러에 연 29% 성장. 어마어마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를 그냥 소프트웨어 회사가 아니라 장기적인 AI 승자로 보는 아주 강력한 근거가 되는 겁니다. 재료 보니까 룰 오브 60라는 말이 나오던데 이게 정확히 뭔가요? 매출 성장률이랑 이익률을 합친 거라고는 하는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죠? 룰 오브 60. 이게 뭐냐면요. 매출 성장률하고 EBITDA 마진이라고, 그러니까 기업이 영업 활동으로 현금을 얼마나 잘 버는지 보여주는 지표인데 이 둘을 더해서 60이 넘는다는 뜻이에요. 사실 이걸 만족하는 기업이 정말 드물거든요. 엄청 빠르게 성장하면서 동시에 수익성까지 아주 뛰어나다는 증거니까 그 기업의 가치가 왜 높은지, 왜 프리미엄을 받는지 설명해 주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가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 이겁니다. 성장성과 수익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 이런 의미군요. 네, 근데 또 재미있는 포인트가 뭐냐면 AI 잠재력에 대한 시장의 평가예요. 오펜하이머는 코파일럿, 그 AI 비서 있잖아요. 그 초기 반응이 생각보다 좀 미지근하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오히려 마이크로소프트 AI의 진짜 큰 그림, 그 잠재력을 좀 과소평가하고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해요. 여기서 이제 에이전틱 AI 시대라는 말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AI가 그냥 시키는 거 하는 수준을 넘어서 스스로 목표 정하고 복잡한 일까지 처리하는 단계로 가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훨씬 능동적인 AI를 말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코파일럿 스튜디오 같은 사용자가 직접 만드는 맞춤형 AI 도구들이 더 퍼지면 이런 발전이 생각보다 더 빨라질 수 있다, 이런 분석인 거죠. 근데 오펜하이머는 굉장히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또 다른 쪽에서는 코파일럿 도입한 기업들이 그래서 이걸로 뭘 해야 하지? 약간 이런 반응도 꽤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오펜하이머 예측대로 가는데 좀 걸림돌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실제로 그런 목소리가 있어요. 코파일럿 같은 AI 비서가 아직은 뭐랄까 명확한 가치나 딱 떨어지는 활용 사례를 보여주기에는 좀 부족하다, 이런 평가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기업 고객들 입장에서 이 돈 내고 쓸 만큼 효과가 있나? 이런 의문이 들면 당연히 AI 도입이나 관련 지출이 좀 더뎌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게 바로 애저 클라우드 사용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고요. 바로 연결되는 문제군요. 네, 그리고 또 간과할 수 없는 게 보안 문제입니다. 이게 상당히 현실적인 위험인데요. 예를 들어 코파일럿 쓰다가 민감한 데이터나 기업 기밀 정보 같은 게 유출될 위험, 실제로 보고된 사례도 있고요. 또 직원마다 접근 권한 관리 같은 거, 이런 게 제대로 안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죠. 정보 유출이나 권한 관리 문제. 네, 그리고 프롬프트 인젝션이라고 해서 약간 악의적인 명령어를 넣어서 AI가 원래 의도랑 다르게 위험한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공적 같은 거요. 이런 AI 모델 자체의 취약점도 무시 못하고요. 물론 거시경제 상황이 안 좋아져서 기업들이 IT 예산을 확 줄이는 경우, 이런 것도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AI와 클라우드라는 진짜 강력한 성장 엔진을 가진 건 맞는데 당장 코파일럿의 실질적인 가치를 사용자들이 느끼게 해줘야 하고 또 보안 문제도 해결해야 하고 외부 경제 상황 변수까지 넘어야 할 산이 꽤 있네요. 예전에 스마트폰 처음 나왔을 때 전화기에 인터넷 되는 게 뭐 대단한 건가? 했던 거랑 약간 비슷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당장의 기능보다는 앞으로 이게 만들어갈 생태계 변화, 그 가능성을 봐야 한다는 건가요? 비유가 적절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펜하이머는 여전히 최상위 대형주 아이디어다. 장기 투자자라면 핵심 포트폴리오로 가져가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네요.
맞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성장 스토리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는 거죠. 다만 방금 저희가 예디 나눴던 여러 위험 요인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관리되고 또 해소되는지를 계속 지켜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AI 서비스가 진짜로 기업 생산성을 눈에 띄게 높여주는지, 그리고 사용하기에 안전한지 이 두 가지가 관건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청취자분들께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거리 하나 던져드릴게요. 코파일럿 같은 AI 도구를 도입하는 초기에 나타나는 여러 위험 요인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시장이 어쩌면 그 잠재력을 너무 낮게 보고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 이 두 가지를 같이 놓고 봤을 때 말이죠. 앞으로 기업용 AI 기술이 실제로 퍼져나가는 속도나 그 모습이 지금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는 시나리오와 과연 얼마나 또 어떻게 다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한 번쯤 곱씹어 보시는 것도 재미있지 않을까 싶습니다.